아마 제가 볼 때 1월 달이 피크가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초가에 많이 SK텔레콤 많이 빠지면 사자, SK 스퀘어 많이 올라 있으면 일단 사지 말고 좀 기다리자. 이제 시장의 변화를 이제 투자자들이 더 빨리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주가는 세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번에 SK텔레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분할하면서 26일,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풀리잖아요. 26일 날 풀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는 거죠. 이후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SK텔레콤 분할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가 마지막 매수일이었고요.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금이 묶이기 싫어하는 분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텔레콤 뭐 분할 리포트가 나온 거는 사실 한 2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마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회사는 투자 포인트가 바뀐 게 없는데 주가만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자금이 묶였을 때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미리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분할하면 시가총액이 더 커집니다라고 분석은 하지만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보는 좀 개인적인 좀 지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안 하면 되고요. 사실 SK텔레콤 이번에 분할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뭐 물론 메타버스 엔터가 핫하니까 그쪽에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SK텔레콤이 보면은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되고 존속법인은 SK텔레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SK텔레콤이 되고 신규로 이제 SK스퀘어라고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ADT 캡스라는 또 알짜 회사가 있고 11번가 그다음에 원스토어라고 저희가 그 엠마켓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상장 예정이거든요. 제가 아는 IR 담당자분이 여길로 또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콘텐츠 웨이브 저희가 또 SK 자회사로 알고 있는 뭐 나노엔텍, 인크로스 이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를 누가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끌고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SK 스퀘어의 수장은 박정호 씨라고 있는데 박정호 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 인수서부터 여러 가지 SK에 도움이 되는 지배구조 변화나 어떤 컨텐츠 전략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과 이제 SK 스퀘어로 분할을 하는데 성장성은 다 SK 스퀘어에 가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은 배당만 주고 결국엔 저희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줄어들어서 하는데 배당을 그래도 똑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은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덜 빠지고 이거는 많이 올라서 시작하고 왜냐하면 분할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분할하게 되면은 또 80%에서 200%까지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뜨는 걸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간에 최소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제 고객분들한테 드렸는데 사실 관심은 별로 없으셨어요. 지금 메타버스에 다 눈이 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SK텔레콤을 핫한 트렌드를 쫓아야지. 지금 한 달 동안 이거를 묶여야 되나. 그래서 제가 SKT 분할 이슈 관련해서 NH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결국 SK텔레콤의 가치를 한 16조 정도 보고 있고 이제 분할 전에 21조였습니다. SK 스퀘어를 사실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지분율을 이게 왜 분석이 어렵냐면 이런 알짜 회사들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 캐시플로우 다 영업이익 연결로 다 되지만 결국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할인율이 근데 약간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데는 30, 예, 어떤 데는 50. 30, 어떤 데는 50인데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목표 주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이걸로 말씀드리면 혼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해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당연히 할인율 50%가 적용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할인율 50% 적용해도 보면은 한 11조 정도니까 이 두 개의 가치는 27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게 당연히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성장성이 빠진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50% 이상 올라준다면 여기서 이거 20% 빠지고 이거 50% 오르면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그래도 20, 30%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두고 있고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28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0%가 되게 지금 수익률로는 되게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좀 투자자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루만 더 일찍 나왔어도
오늘 사시라고. 다음 주에 지난주에 나왔었네요. 나왔어야 됐네요. 예, 왜냐면 어제 거래 정지가 오후 3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럼 11월 26일 날 네. 그 이제 재개가 되는 재개가 거군요. 되죠. 거래 근데 재개가. 이제 SK 스퀘어가 아마 그때 논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들이 아예 안 볼 것 같고요. SK 스퀘어가 결국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주가를 하느냐, 이게 뭐 2배 이상 떠서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 무조건 팔아야죠. 만약에 혹시라도 들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SK텔레콤은 20% 빠지고 이거는 50% 올랐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파셔야 됩니다. 보통 요걸 파시고 이제 이거를 판 돈 가지고 요걸 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같은 주식으로 사셨으면 절대 수익을 내려면은 이걸 팔고 이것도 오르면 팔고 해야 네팅 쳐보면 여기 손실 뭐 한 20% 여기 이익 50% 이렇게 해서 30% 수익이 나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다리기보다는 한 달 후에 상장되는 그때 첫 거래가 시작가에서 매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좀 빠지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네네. 일단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첫 시초가에 어떤 거를 매수하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스퀘어는 떠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는 거는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이 좀 언더슈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항상 하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어떤 이벤트 관련해서 싸게 살 기회를 노리고서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국 로컬에 있는 이런 회사 나 모르겠고, 나 하이닉스 e스포츠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여기 배당만 받을래.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셨을 때 언더슈팅 구간이 분명히 리포트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좀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생각했던 20-30%가 아니고 진짜 30-40%가 이상 빠진다면 뭐 요게 2배 올리고 요게 30-40% 빠져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SK텔레콤을 시초가에 많이 빠지면 이제 그걸 사시는 게 낫지 않나. 많이 빠진다는 건 지금 20-30%대. 뭐 제가 20% 예상을 했는데 뭐 호가가 뭐 더 밑으로 기준 가격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된다든지 언더슈팅 구간에서는 사자 이슈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50% MS를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배당을 안 줄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배당금만 안 줄어들면 가장 큰 악재는 배당금을 줄일 겁니다. 배당 성향을 줄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회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닐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래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SK 스퀘어는 성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다 이제 콘텐츠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투자 기회이지 않았냐라고 이제 혼자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결과는 11월 달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언제가 매수의 기회라고 일단 볼까요? 보통 상장에서 이게 이제 얼마의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시면 SK텔레콤을 이분은 이제 그냥 자기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쓰신 거고요. 보통은 이제 상장 전에 나오면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1, 2,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가 그냥 원래 본업 이게 그 분할하고서 그냥 할인 50% 적용하는 대로 그대로 시초가에 시작하는 경우, 그다음에 2배 떠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2배를 뜨게 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IPO랑 거의 비슷합니다. IPO도 처음에는 막 뉴스 좋은 거 나오니까 이제 따상하자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때 따상을 잘못하시면은 이제 그 최고점에 물리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만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 매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매도한 걸로 SK텔레콤이 언더슈팅하면 또 사는 이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배 이상 떠서 하면은 무조건 제가 볼 때 왜냐면 NAV 할인율을 50% 적용하셨는데 2배 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들을 하고 시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회사가 이제 분할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원래 시총이 얼마였는지 잘 관심이 그렇죠. 없어요. 지금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만 자꾸 보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저도 엑셀로 계산을 좀 해놓거든요. 지금 거래 정지 됐을 때가 21조입니다. 합산 시총이. 그럼 예를 들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두 개를 갖고 있은 분이 딱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대로 SK텔레콤은 한 뭐 13조, 그다음에 SK스퀘어는 13조에서 26조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쳐봤는데 26조가 되면 21조 대비해서 25%를 먹은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같이 파시면은 25%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는 전략보다는 시초가에 SK텔레콤 많이 빠지면 사자, SK스퀘어 많이 올라 있으면 일단 사지 말고 좀 기다리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SK 스퀘어는
처음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좀 많이 빠질 때 사야 된다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네, 네. 공모가 우리 생각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로 또 연결이 네. 되면서. 네네. 근데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일단 제가 사실은 게임을 안 해가지고요. 게임을 어렸을 때 이제부터라도 좀 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뭐 리니지 조금 해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일단 지금의 이제 요게 합병해서 뭐 어떻게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왜 게임주가 리레이팅 됐나? 이제 메타버스 왜 메타버스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에서 뭐 이거는 좀 너무 제가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실까봐 강남에서 그 바둑 기원 거기서 게임주만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게임주만 분석을 한답니다. 그럼 3년 분석에서 한 번을 먹으면 그냥 5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게임도 하시고 뭐 게임에 대해서 게임주만 분석하시는 네. 라고 저처럼 이제 여러 개 분석해서 얇고 넓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한 개만 파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할 때랑 지금이랑 게임주가 왜 리레이팅 됐냐. 지금 게임주가 P2E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게 플레이 투 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게임을 하는데 코인이 생겨요. 그럼 이 코인 예전에는 근데 게임이 어떤 구조였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PC 그렇죠. 같은 경우.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돈 1억을 씁니다. 1억을 써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먹기 위한 사냥과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걸 합성해서 나오면 이게 2억 원짜리가 나오면은 성공했다. 그럼 제가 1억을 겨우 번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률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1억 넣는다고 해서 시간 투여를 한다고 해서 2억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에 있는 게임 같은데 요 방금 말씀드린 요 어떤 PC 게임에서의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벌었던 스킴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바일로 오면서 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사실 접속 시간이 계속 핸드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받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약화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식도 투자자들한테 이제 제가 막 리서치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하고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자들도 점점 똑똑해지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도 이제 똑똑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인풋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실증을 해서 딴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로 나오면서 얘네들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코인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인수를 하게 되면서 코인도 발행하게 되면서 게임 유지만 하면 그냥 코인이 생기고 이 코인으로 자기의 자산 증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P2E 개념을 도입하니까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와이 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태계가 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메타버스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드웨어에 집중을 좀 많이 했거든요. AR, VR, 소프트웨어 엔진이나 뭐 이런 쪽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유저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게 결국에 다 메타버스가 되기 때문에 가입 유저가 많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게임주지만 제가 볼 때 교육주도 어떤 자기 그 고객 클라이언트 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타버스 뭐 거기다 어플에다가 가입시키면 다 메타버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이슈가 지금 돼서 리레이팅이 되고 있고 여기에 1등은 일단 뭐 컴투스나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세게 올랐던 이유는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제 회사에 갈 메타버스 전략과 이런 거에 대한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의도 사람들 참 빠르죠. 그거 사내 메일인데 그걸 어떻게든 받아서 장시 초에 이제 사셔서 오늘 오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사장님이 JP 모건의 컨퍼런스 콜 참석이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위메이드는 원래 현금이 많았고 현금 대비 시총이 굉장히 쌌던 주식이어서 되게 좋아했던 매니저들이 많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좀 어떻게 속된 말로 보면은 좀 대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는 추정은 잘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 뭐 어떤 제조업체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닝을 얻을 만한 뭐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위믹스라고 이제 코인 발행한 거 그 가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팔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이게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 위믹스 코인의 가격과 연동이 되지 않나라고 어렴풋하게 얘기하는데 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지금 네, 새로운 산업이라. 네, 이게 사실 이런 거에 저희가 익숙해져야 메타버스 세대랑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어떤 40대, 50대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못하는. 왜냐하면 저희의 세상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10대한테 물어보라 그러던데. 그렇죠. 뭐 저도 가족 중에 이제 뭐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블록스에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거기에 항상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로블록스 예전에 정말 좋은 회사지 메타버스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또 팔아요. 부동산처럼.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현실 세계의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뭐 메타버스 때문에 좀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제 시장의 변화를 이제 투자자들이 더 빨리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참, 이 세상이 예전에 그 2000년대, 1990년대 말에 그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정도 파워가 있는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나와서 이제 WWW 웹 이후의 세상은 결국 메타버스 3D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시는 이유도 어떤 동영상으로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예전에는 접하지 못한 정보들을 되게 쉽게 제공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잠깐 흘러갈 테마인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아주 메인으로 크게 부각이 됐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이제 또 ETF도 나왔죠. 네, 네.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ETF를 그렇게 많이 믿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ETF가 정답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기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는 ETF 요거 말고도 런칭된 게 더 많은데요. 요 5개가 사실 메인이죠. 여기서 이제 코덱스 K ETF는 제가 오전에 캡처한 건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메타버스 ETF를 투자하는 게 나는 뭘 살까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 아이디어를 해보면 이 ETF가 유니버스를 갖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투자해도 여기 이제 확률이 50%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네,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하이브를 말씀드렸던 안 오르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ETF에서 비중 제일 높은 게 하이브거든요. 뭐 이게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저 호재를 못 들었어 이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데 아마 뉴스나 이런 거에서도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은 제가 하이브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정답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제이 콘텐츠가 먼저 올랐잖아요. 안 오릅니다. 왜냐면 이게 ETF가 예전에는 비중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액티브 ETF라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차익 실현을 제이 콘텐츠를 확 해버리고 하이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티브한 비중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안 오르는 거는 솔직히 네이버 지금 단계에서 네이버 크래프톤 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뉴랑 제이 콘텐츠리는 중소형주라서 먼저 올랐죠. 한 달 전부터 올랐고 아프리카 갑자기 뒤늦게 올랐고 그다음에 YG엔터 JYP 먼저 올랐고 SM 올랐고 하이브만 안 올랐었죠.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다음에 펄어비스 제가 펄어비스도 뭐 제가 게임을 잘 안 하지만 펄어비스가 주가가 잘 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한번 큰 아픔을 줬었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정답지다. 그래서 요 종목군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중에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지금 하이브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가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업체랑 협의해서 뭐 이렇게 코인 발행을 게임에다 접목시켰다. 그러면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를 NFT에다가 하라도 되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거래소를 사가지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고 다양한 논의들이 안에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천억 이제 10일을 발행한다 뉴스가 나왔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돈이 많은데 몇 천억씩 있는 업체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든지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어도 이런 걸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뭐 바뀐 게 있냐? 이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실적이 단기간에 뭐 아프리카 TV 말고는 뭐 물론 엔터줄은 실적이 괜찮았어. 이제 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지만 뭐 여기서 이제 좀 덜 오는 선택지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볼 땐 크래프톤이 제일 안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크래프톤, 뭐 네이버 요 정도가 좀 덜 올랐고 앞으로 좀 가망성이 있다. 메타버스 상승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뭐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좀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그 무겁고 비중이 예, 약간 무겁고 그다음에 실적이 뭐 잘 나왔지만 하여튼 요 제페토랑 관련돼서 제페토랑 연관된 업체로 이제 알체라는 업체가 최근에 올랐었고요. 뭐 기억해 보시면 2달 전인가 우리는 그 AR, VR과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메타버스와 상관없다 해서 급락했던 회사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또 다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테마에서는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제 안 오르는 거를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 내에서 업종별, 테마별로의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낙폭과대 중소형주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 상승세가 좋잖아요. 네네네.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의 상승은 또 이제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 삼성전자, 현대차만 오르면은 다른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재미가 없거든요. 뭐 그동안 이제 10월 달에 재미가 있었던 분들은 또 이제 이게 매주, 매월, 뭐 매일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그런 거라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그림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무조건 실적 피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왜 빠질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질까? 더 사야지. 이것보다는 내년 그림은 어떤가?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되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잠깐 오르다가 갑자기 막 빠져요. 왜 오르지? 이거 회사가 바뀐 게 없을 텐데. 근데 내년 또 추정률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보다 내년 성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랑 IT 낙폭과대 중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 애들 위주로 이렇게 올랐고 최근에 보면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LG 이노텍 관련해서 이제 폴리드줌 쪽을 이제 액추에이터 납품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게 다 애플 향으로 이미 뉴스가 나온 건데 이게 뉴스가 처음 나온 게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인데 내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6월 달인데 주가는 막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한 3달, 4달 계속 받았거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년 그림이 있으니까 내년 그림 있으면 지금부터 모아도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되게 산업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1월 달이 피크가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연초에 다 반영해서 이제 뭐 올해 좋은 건 뭐예요? 네. 연초 되면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해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도 해로 잘라요. 그렇죠. 아니 펀드는 그대로 있는데 항상 잘라요. 구간을 자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연초 대비 얼마야? 얼마나 벌었어? 연초에 좋은 건 뭐야? 그리고 연초에 갑자기 주식 띵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애널리스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각 하우스 뷰나 제가 좋아했던 어떤 뭐 운용사 본부장님들이나 뭐 존경했던 센터장님들 이렇게 뷰를 딱 보는데 뷰가 갈리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고 자동차가 좀 뷰가 많이 갈려요. 그래요?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안 좋게 보고 하니까 여기에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섹터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직을 보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IT랑 자동차가 제일 다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네. 불확실성이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현직 애널리스트 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주가는 세게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세게 가는 게 의심하는 거죠. 야, 너네 돈 벌 수 있어? 야, 이거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업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미국에 있는 그런 업체 대비해서 뭐 언리얼 렌지라는 유니티랑 비교가 돼? 뭐 이렇게 하시다가 한국도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은 콘텐츠가 강점이니까 이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세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수소 같은 것도 이렇게 수소차 뭐 2017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했었을 때, 18년인가 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야, 그거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에 올랐던 연말 연초에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내년에 오히려 다 땡기고 22년 내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를 다 땡겨서 주가가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IT나 바이오들 중에서 원래 좋아하셨던 거, 지금 아마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한동안 IT 바이오를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네,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네, 6개월만 안 보시면은 6개월만 주가 멈춰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안 해요. 예, 그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래 봤던 회사 중에 많이 쉰 회사들은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좀 안 하죠. 예, 그게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한 기업, 알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알짜 기업이라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러한 팀에서 뭐가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최근에 미팅한 그 NK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산업이 좀 열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NK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바이오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바이오는 100%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전 바이오는 박사님들한테 아니면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맡기는 게 낫는데, 일단 이 회사가 좀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SNK01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요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암 치료법에 관련된 키투다라는 유명한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랑 병용 치료에서 이렇게 투여했을 때 어떤 환자의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10일 날 SITC라고 해서 미국 항암 학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임상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제출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는 사실은 제가 투자할 때 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본질 가치를 찾기 시작하는데 본질 가치가 별로 안 되거든. 본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업체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유일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 저점 매수다. 많이 올랐다가 사람이 오해해서 물론 그날 저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음 모멘텀이 없으면 또 주가가 오래 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지금 가장 핫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내년 한 1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고, 오히려 그때서부터는 지금까지 빚을 못 보고 소외됐던 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주도주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여기서 또 추세적으로 오른다면 또 IT 업종들의 저가 매수세는 또 금방 분위기가 돌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결국엔 이 본인만의 투자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제 누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로직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여기다 투자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저희 채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